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그 최근 유가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유가 흐름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단 정치적 요인들. 정치적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유국가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나 해소 이런 것들이 유가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5일에 있었던 트럼프의 그 이란 제재와 같은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 그리고 또는 뭐 산유국가 간의 감산 합의나 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뭐 산유국가가 포함된 전쟁, 특히 중동 전쟁이죠. 그리고 산유국가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요인으로 부각이 돼서 유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외에 뭐 과거에는 뭐 걸프전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전쟁 또는 지정학적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유가도 다시 안정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경제적 요인인데 보통 그 세계 경제가 호황이나 아니면 불황으로 접어드는 경우 호황에는 보통 석유 수요가 많아집니다. 공장들이 모두 다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불황이면은 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해 주시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이제 유가 하락에 이제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죠. 일단 세계 5위 석유 산유국에 해당하는 그 이란에 대한 미국이 11월 5일부터 석유 수출 금지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리 수개월간 선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는 11월 5일날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국의 72%에 해당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6개월간 면제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로 이제 올랐던 유가가 대부분 반납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19년부터 세계 경제 둔화 조짐이 있다고 여러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로 이제 유가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제재에 이란 제재를 이제 적용하기 전에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석유 증산 합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10월에 유가 하락을 이끌어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이때는 보통 그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감산 합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을 했고 그 외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제재에 관련된 것들, 뭐 러시아 제재, 이란 제재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최근 거를 봐야겠죠. 2018년. 2018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아마 그 이란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계속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 하지만 이제 10월 달에 이게 10월 달에 고점을 찍은 거거든요. 10월 초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일단 시장 완화를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할 거고 이란의 주요 산유국 수출국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파르게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개월간 올렸던 이때부터죠. 거의 수개월간 올렸던 것을 일시에 한 달 만에 다 반납을 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이 이슈는 이제 다음 화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해드릴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인 사항들은 일단 2014년의 하락에 대해서 반등 최고치인 61.8%를 정확히 찍었습니다. 정확히 찍었고 여기는 기술적 저항에 해당되는 곳이 있고 이 사항에 맞춰서 여러 정책들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유가 하락을 내면서 실제로 그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이때 많은 부분을 청산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영역대에 들어갔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이제 필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트럼프는 유가 상승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란 금수 조치가 적용되는 11월 5일 트럼프가 세계 유가 상승을 원치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 충격 우려라고 이제 나오지만 실제로는 유가 급등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인플레이션은. 그리고 이러한 시장 영향을 시장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는 유가 상승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에서 유지되길 원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제가 32번 영상에서 저금리가 만든 그 미국의 셰일 업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거기에 언급했듯이 미국 셰일 업계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과 맞물려서 매우 안 좋은 자본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셰일 업계 입장에서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적 요인에 때문에 지금 미국 셰일 업계는 반대 상황에 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이슈들은 무엇인가 보면 미국과 증산 합의를 한 사우디, 미국이 중간 선거가 끝난 직후에 180도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독자적으로 감산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미국 중간 선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슈크지 이슈로도 지금 미국과 좀 불편하죠. 그래서 사우디의 그 노선이 조금 미국의 그런 경제력과 권력, 뭐 군사력에 좀 무릎을 꿇고 있지만 내부적인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제재와 사우디의 그 감산으로 혜택을 가장 큰 입은 수혜자는 러시아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러시아의 그 원유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이란산 원유를 매일 10만 배럴씩 물물 교환 형식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라는 건 제가 여러 그 영상을 통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는 이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 간 석유 거래량이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됐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러시아는 달러 대신에 유로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방 그 나라들에게. 향후 이것이 미국이 러시아를 추가 제재할 가능성에 대한 그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제재를 안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지금 대포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란의 그 100% 금수 조치는 이제 6개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 적용될 예정이지만 2019년 그 연준의 금리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최근 그 연준 파월 의장의 인터뷰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좀 우려하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2019년에 그 이런
6개월 유예 기간이 끝나잖아요. 대략적으로 2019년 뭐 5월 정도에 끝날 것 같긴 한데 6개월이. 이때 군수 조치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서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진행 상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요인들도 아마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이란의 군수 조치는 더더욱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는 시기도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2019년 1월부터 격화될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계속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승리자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앞으로 유가에 대한 많은 그 요인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유가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패권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유가는 일단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갑자기 뭐 중동에 큰 전쟁이 발생한다거나 그 외에 지정학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의 그 유가 상태는 60달러 선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이거 맨 마지막에 언급했던 이거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이란의 군수 조치가 완전히 적용되는 시기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유가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산유국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하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그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상승적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미국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미국이 많이 몰릴 거고 연준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요인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나중에 유가에 대해서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